돌아온 다정의 8월 24일 5시 정치부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참석을 했잖아요. 오늘도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는 법사위에서 한 장관과 박범계, 최광우, 김남국 의원 등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네. 오늘도 초반부터 특별감찰관 문제를 놓고 박범계 전 법무장관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해임 건의를 넘어 탄핵으로 가야 한다면서 탄핵 추진도 공론화했습니다. 네. 자, 법사위가 열린 지 1시간 만에 정회됐다가 바로 조금 전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됐는데 저희가 관련된 얘기는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던데요. 네,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가 어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네. 이 전 대표는 자기가 쓴 원본을 공개하면서 누군가 고의로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볼 예정이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대표는 조금 전 방송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다시 한번 저격했습니다. 네, 저도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윤 대통령과는 연락을 아예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고 했는데요. 받지도 않는다? 네, 윤 네.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할 거니까 사과에 대한 기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면서 네. 정치는 해도 안 해도 좋지만 저도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날이 서 있군요. 대중에게 지겹다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아예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내놓았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지금 좀 미뤄지고 있는데 가처분 결정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가처분이 인용되면 책임질 분들이 많을 거라고 했고요. 윤핵관을 아마 지칭하는 것 같아요. 네, 기각되면 본안 소송으로 다툴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밖에 당원 소통 공간을 만들고 책을 출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본인이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좀 소통 공간이 남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도 밝혔는데요. 자,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도 많고 저희가 다뤄야 될 뉴스도 많습니다. 자, 상황실과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전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신체권 나가서 이제 적당히 준비하면 되고요. 적당히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나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방송이 나가는 동안 소통반장 백다혜 반장이 여러분과 정의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고요. 어제 청와대 패션 화보를 찍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혜원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네, 먼저 FAR님께서는 국격 운운까지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다면서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께서는 상업 화보 찍는 장소로 사용하는 건 그 공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응답하라 다정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챙겼다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의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반장 댓글 잘 챙겨주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2차전입니다. 2라운드죠. 원래는 예결산 마무리를 하는 날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한 만큼 조용히 끝날 분위기는 오늘도 아닙니다. 마침 오늘은 한 장관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요. 야당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 5개입니다.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한동훈의 법사위, 그리고 쇄신 또 쇄신, 한중 30년과 도약준비금, 마지막 쓸쓸한 마지막 길로 정했습니다. 자, 이틀 만에 다시 법사위입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결산심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원래 같았으면 의결 땅땅땅 하고 금세 끝났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참석했기 때문이죠.
존경하는 김도욱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모인 법사위, 야당의 화살은 유독 한 장관을 향해 있습니다. 이 그제 법사위 1라운드에선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된 어록들이 우수수 쏟아졌는데요. 피해자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1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야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막고 계시잖아요. 이야기...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동훈 장관 2등입니다. 1등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9등, 10등이 건진과 천공입니다. 제가 2번인 거 보니까 별로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슈팅은 열심히 날렸는데 막상 득점은 적은 찜찜함이 남은 경기였습니다. 한 장관의 수비력이 만만치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자, 마침 오늘이 한 장관 취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법무부 청사 앞 계단에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 200여 개가 이렇게 수북히 놓였습니다. 검수 원복을 해줘서 감사하다. 한 장관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자, 출근하던 한 장관이 잠시 멈춰선 채로 꽃바구니를 보면서 미소 짓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법사위 2라운드 출석을 앞두고 기충전이 되었을 법도 하고요. 100일이라는 시간이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소외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정치 논리라든가 진영 논리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한 장관에게서 별빛을 봤다라고 주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 근황을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내가 항상 얘기하기를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2명이 공동 선두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오 시장과 한 장관이 각각 15%씩 기록한 겁니다. 자, 청사 앞에 늘어선 화환들을 보고 있자니 문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서초동에 화환이 줄줄이 모여 꽃길을 그렸는데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 보고 싶으면 이것만큼은 명심하라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지나치게 이 검사 생활에 젖었던 거를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질 않아야 돼요. 정치 상황을 갖다가 자꾸 법률 잣대로다가 불법은 아니다. 다루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법률가의 개법이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서로의 다름을 조율하는 타협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자, 한 장관의 법무부는 정책 측면에선 호평을 받습니다. 이민청 설립 추진부터 금융범죄 합수단 부활, 또 스토킹, 아동범죄 처벌 강화 같이 민생과 직결된 것도 있고요. 이 제주 4.3 사건 재심 청구 조치 등 진영을 벗어난 행보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꼬리표에 더해서 종종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한 장관 특유의 화법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거의 타 죽을 뻔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중에서 일개 장관이라고 했던 분이 자신은 일국의 장관이니. 자, 역시나 여기서도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장관의 답변 태도 논란에 한 획을 그은 분이죠. 소설을 쓰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차라리 그냥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네, 추미애 전 장관 야당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눈으로 레이저를 쏘는 행보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 추 전 장관을 일개 장관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비판했던 인물이 한동훈 장관인데 이번에는 스스로를 일국의 장관이라고 지칭한 거죠.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해임 건의를 넘어서서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 170석의 거대 야당, 유동 한 장관 앞에 서면 좀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 3M 이모 논란으로 판정패를 당한 청문회, 그리고 되로 주면 말로 돌아오는 법사위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트라우마란 말까지 등장했는데 검수 원복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선 한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법사위도 시끄럽던 얘기 계속 들려오고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야당 의원들과 좀 감정적인 설전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쇄신 또 쇄신입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웃픈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된 논란이 꽤 사라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생 현안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의 생생하고 냉철한 분석과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감한 정치 현안 언급은 대폭 줄이고 민생에 대한 언급을 확 늘렸습니다. 요새 출근길 도어 스태핑은 질문을 한 개만 받는 게 새 국룰이 됐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먼저 현안 언급을 하고 논란이 될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의응답은 최소화시킨 겁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그 새 모녀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1,340원까지 치솟은 그 환율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일을 하셔야 할 일기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열심히 또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수석급 인사 개편이 있었고요. 이번 주 들어 실무진인 비서관급 개편 및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키를 쥐고 있는데요. 최근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개입 의혹을 받는 비서관 A, 문서 유출 의혹을 받는 비서관 B, 인사 민원 의혹을 받는 행정관 C 등 10명 가까이가 감찰 대상에 올랐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이미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수행 지지율 아직 초록불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빨간불은 꺼졌습니다. 바닥을 찍고 2주 연속 오름세인데요. RN서치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55%포인트 오른 33.7%, 그리고 부정평가는 3.9%포인트 내린 63.7%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긍부정의 격차가 30%포인트나 됩니다.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친인척 관리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보지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아십니까? 모릅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업한테 전성배 조심하라는 이 워닝을 줬다.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자, 어제였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출석한 국회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장관 인사 참사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의 파상 공세가 쏟아졌고요. 자, 이에 여당에선 과거 김정숙 여사도 지인 딸을 특혜 채용했다, 맞서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결국엔 대통령실이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는 뒤늦은 억지 사과, 대사과 시즌2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이 있으면 계속 그거를 또 고쳐 나가고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가 시즌2에 불과했습니다. 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한중 30주년입니다. 자, 오늘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저녁 7시에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공식 기념 행사가 열리고요. 이 양국의 외교장관이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보낸 친필 축하 서한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짐을 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국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중 관계도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중국의 이인자 리커창 총리가 양국이 신용을 지키고 화목을 견제해야 한다 메시지를 냈고요. 중국의 관영 개체들은 사드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도약 준비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여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자,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취약계층, 고물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예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안, 그리고 취업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구직 프로그램 이수하면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아침에 요구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 빚이 400조 원이나 늘었다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대규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와 같은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계하는 예산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쓸쓸한 마지막 길입니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비극. 네, 오늘 오후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는 무용고자인지라 시가 대신 공영장례를 치르게 됐는데요. 이 세 모녀는 2년 전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했지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탓에 긴급 생계지원비, 의료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복지 사각지대 점검에 나선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실종자에 준해서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그저께 법사위가 아주 뜨거웠고요. 오늘 법사위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 실장이 좀 봤잖아요. 정회됐다가 다시 재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회를 다시 했는데요. 아까 신체커가 자세히 좀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사실 현안 질의를 하는 날이 아니고요. 예산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결산 관련 질의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질문, 또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러자 이제 국민의힘이 예산 결산 질문만 하라 이렇게 맞받으면서 결국 정회가 됐습니다. 네. 자, 정회가 될 때 그 전에 공방이 있었던 모양이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직전 장관이 박범계 의원과 그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맞붙었는데요.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 번도 임명하지 않은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검진법사 등 시끄럽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 7억 7천만 원으로 돼 있는 특별감찰관실 경비가 아깝다는 취지로 한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 참 아니 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이 그것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의 돈은 그 기관의 직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셨으니까요?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정말 안 물러서네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한 장관 답변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건방지다 또는 이제 예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이 한동훈 장관 취임 100일을 맞은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법무부 청사 앞에 이 한 장관 취임 100일 축하를 하는 지지자들이 화환을 다 모여서 꽃길 이뤘는데요. 한 장관 출근길 차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요. 배달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취임 100일 소감도 밝혔는데 이 100일은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면서 이 정치 논리나 진영 논리를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 일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발제에서도 살짝 전해드렸는데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좀 부적절하다. 야당에서는 겸손하지 못하다 이런 네. 비판이 나오잖아요. 미운 7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탄핵 얘기도 아까 나온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이제 네. 관련 질문을 받고서 한 장관이 이 국민들께서 생생히 다 보셨고 직접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공감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의견도 잘 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아마 본격적으로 오늘 저녁 이후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 또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관련된 내용은 정리해서 내일 또 뉴스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법사위 2라운드 한동훈 야당 무시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필 탄원서에 이른바 윤핵관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썼죠. 사실이라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 문자 같은 중요한 사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차기 전당대회 관련 소식까지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당선 인사가 현실이 된 걸까요? 여권은 지금 누가 봐도 전쟁같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A4 용지 4장짜리 자필 탄원서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댄 표현도 셌지만요. 특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보내주겠다라고 한 제안이 문제가 됐죠. 사실이라면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 혹은 개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윤 핵관 의원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간부를 2차례 만났다는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최근 2차례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급 A씨가 만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자리는 또 다른 여권 인사가 연결해줬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경찰 간부입니다. 네, 만남의 시기는 윤리위 직전인 6월 말, 또 비대위로 전환되던 7월 말로 지목이 됐는데요. 진짜로 이 수사 관련 개입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면 윤핵관들이 들고 일어나죠. 못 들고 못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이겠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런 무마라는 이런 그 뒷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전 대표의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그런 주장을 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명이라든지 이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네. 따라서 이걸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탄원서에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괜히 정만 더 늘린 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윤핵관도 아니고 처음에는 오히려 이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편이었는데요. 탄원서를 본 주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독재자다라고 했고요. 김 의원은 안전핀 뽑힌 수류탄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죠. 네, 이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이 유출해놓고 수류탄에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잡으러 다닌 정부가 유승민 때문에 무너졌나요? 당이 혼연일체되어서 유승민 잡으러 다니고 오니 자기 집이 무너진 케이스죠.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궁금증은 탄원서가 실제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판사 출신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증거와 논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아마 다 읽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건 안 되건 그런 거는 그건 판사마다 틀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판사들은 다 증거와 논리적으로 갑니다. 네, 가처분 결정은 어떻게 나올까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지금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판사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 판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판사 마음이라고 봐요. 네, 정회원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면 어떤 결정 내릴 것 같나요? 어쨌든 고심이 좀 깊은 건 분명해 보이는데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어차피 기각시킬 건데 빨리 기각시키면 좀 눈치 보이니까 고민하는 척한다. 또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인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좀 모르죠. 이렇게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 소송으로 간다는 생각이죠. 이 다툼이 길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품어야 한다는 주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좀 풀어서 이제 우리 당이 국민들이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포용하는 건 보수 진영 전체의 장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이준석 세력이 빨리 힘을 잃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자신이 살려고 동료 집단을 매도하는 비열한 짓이라고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윤 핵관과 이 전 대표 모두 구질구질하게 정치하지 말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쪽은 탐욕으로 또 한쪽은 응석과 칭얼거림으로 당을 혼란케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의 편을 들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발 구질구질하게 정치하지들 마라. 네,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포용을 해야 한다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하는 걸 텐데요. 최영두 의원은 황제에 대항한 검투사 막시무스가 아니라 백의종군한 이순신 장군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되려고 하면은 집 이래놓고 당대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당대표 할 생각이 있으면은 포용적이고 이순신 장군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배 12척 가지고도 큰 지도, 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네, 여권에서 이 전 대표를 가장 눈에 거슬려 하는 사람들 바로 차기 당권 주자들일 텐데요.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이 스포트라이트는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전당대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 시한을 이 전 대표의 징계 종료 시점으로 잡아서 이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제안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특정인의 출마를 무리하게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지만서도 이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 너무 의식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 당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이준석 지우기라고 할까요? 차기 당권 주자들 이 전 대표의 직접 출마가 불가능한 연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심사 후 12월에 하자 하는 안 의원과 또 국정감사만 마치고 바로 하자는 김 의원 사이에는 생각차가 좀 있습니다. 바로 예산 심사가 끝나서 바로 시작하면 12월 중순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 soon as possible. 빠를수록 좋다. 12월에 시작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략 국정감사가 마치고 나면 전당대회 준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조기 전당대회, 정기국회가 끝나는 1월 말이나 2월쯤이라고 시기를 못 박았던 주 비대위원장의 생각과는 또 다른데요. 전대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윤심도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비공개 식사 자리에서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조기 전당대회에 무게를 실은 건데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주 비대위원장은 의견을 들어야 할 문제라고 한 걸음 물러났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 등 그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 등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날짜나 비대위의 지속 기간은 우리 당에서 비대위원들이나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김 의원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직후냐 아니면 안 의원이 주장하는 12월이냐 주 비대위원장이 말한 1말 2초냐 당내 의견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이미 당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 의원 또 안 의원 사이에서는 신경전이 이미 시작된 듯한데요. 오늘 의원 공부 모임 새 미래를 진행한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얼른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인수위의 역할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사실은 인수위원회라는 데서 만들어지면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향해서 이런 결실을 5년 후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나가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다정회 직전에 한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댄 자신의 표현 굽히지 않았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윤핵관 경찰 수사 개입 진실은 조기 전대 주장한 안철수, 김기현 의원, 이준석 지우기.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대 시기라든지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최대한 빨리 하자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12월 정도 이제 시작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말 2초에 이제 선출을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아마 얼추 당대표가 뽑히는 시기는 좀 비슷하게 좀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기현 의원의 생각은 다르죠. 김기현 의원 아까 이제 공부 모임 때 마지막에 이제 나온 발언을 보니까요. 안철수 의원은 아주 견제하네요. 그 인수위가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발언이 아주 눈에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도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 방송사에 출연을 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오후에 또 인터뷰를 하느라 네. 유 실장이 아주 바쁜
바쁜 것 같더라고요. 유 실장은 바빴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보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처럼 갈등이 악화되는 건 정치의 실종 때문이고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직접 둘이 대화를 하면서 정치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이 전 대표에게 다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당에 다른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같이 판단을 했을 텐데 지금은 결국 이준석을 내쫓는 방법으로 가서 일이 커졌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자, 이러한 정치의 실종, 신뢰 부족이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가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앞으로 함께 정치하기가 어렵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함께 정치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선 당시에 자유나 인권에 대한 철학을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본인을 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쫓기듯이 부당하게 당대표 지위를 잃었는데 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아량을 베푸는 모습까지 감내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앵커가 그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화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앞서 이제 백반장도 얘기를 했지만. 일각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모욕적이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른 본인의 계획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용이 된다면 달리 할 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당원들을 만나서 소통한 일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을 거다. 책임을 안 지면 그에 대해 언급할 거라고 했는데요. 기각이 된다면 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기각 시 이 전 대표가 책임져야 할 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법적 절차로 억울함을 다투는 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절차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본안 소송에서 졌지만 그걸 누가 뭐라 하냐고 했습니다. 네. 지금 책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내용은 이번 사태 관련된 건 아니고 이제 당의 혁신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마 주를 이룰 거라고 했고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운영하는 청년 플랫폼 같은 그런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도 밝혔는데 본인이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다른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무방한 그런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 대표 뭐 1일 1 인터뷰, 어떤 날은 이제 1일 2 인터뷰하기도 하죠. 이제 언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최근 이 전 대표의 행보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을 의식한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계속하는 이유, 갈등을 점점 더 키워서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체급을 높이게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분석인데요. 그러기엔 이미 많이 늦었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대통령이 나서면 해결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계속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품어준다? 저는 이제 그 단계에는 좀 지난 것 아닙니까? 한참 지나고.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표를 멈추려면 결국 윤핵관의 사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콕 짚었는데요. 권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려놓으면 이 전 대표도 공격을 좀 자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도 윤핵관이 책임지고 이렇게 물러가는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역풍이 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진단인 건데요. 이 전 대표를 보는 이 행보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동갑내기 인사들을 줄줄이 언급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핀란드 총리나 이준석 전 대표나 김정은 세 분 다 37살이에요.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꼰대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버려야 된다 이거죠. 네, 최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핀란드 총리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가 동갑이었군요. 박준호 마크도 혹시 그 비슷한 나이 아니에요?
네, 그 세 분은 85년생이고 86년생이라서 1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더 어려워? 제가 1년 무려 1년이요. 얼굴은 박준호 마커가 조금 더 성숙한 것 깜짝 같은데. 놀랐네요, 진짜. 제가 또 최근 어마어마한 들어서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좋아요. 네. 자, 이 전 대표, 혼자 이상한 웃음을 지어요. 네. 자, 이 전 대표의 그 거친 발언들에 대해서는요, 이 전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탄원서를 좀 기점으로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준석 대표가 친군부에 빗댔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려는 바는 뭔지 알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말았어야 될 표현이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이 뭐 엄마 같다라고도 불렸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이 신군부라면 이 전 대표가 지금처럼 떠들고 다닐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을 다 뽑아줬었는데 그 구성원들과 그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냐. 정말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자중자애하고.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근데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아까 이제 류 반장 발제를 보니까, 류 반장이 아니죠. 류 실장 발제를 보니까요.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이 오늘 공부 모임을 했고, 안철수 의원은 1호 법안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월 보궐선거로 국회 입성한 안 의원의 1호 법안인 1, 2기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성남 분당갑이 지역구죠. 지난 선거 때 분당갑, 판교 등 신도시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내용을 실천에 옮긴 건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사실 뜨거운 감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최근 정부가 2024년까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2024년 마스터 플랜 수립은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땐 국민의 시각에서 좀 판단해달라 이렇게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윤핵관 수사 개입 주장, 안철수 김기현 조기 전대 주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죠.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 오늘은 팬카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을 공개해서 논란에 올랐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우리가 여러 유형의 대통령 부인들을 봤습니다만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 같아요. 특이한 스타일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민주당 일부에선 특이함을 넘어 수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민주당의 철험회를 중심으로 김건희 특별법까지 발의를 했는데요. 이른바 5대 의혹.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수사 대상으로 총망라했습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검경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대통령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정말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왜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이전에는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대해서는 수사권이 미치지 않느냐. 반면 국민의힘에선 무슨 소리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안들이다라는 입장이죠. 의혹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의 재활용입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걸 막 정말 정치적으로 막 끝장내려고 할 시절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털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이 의혹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거진 사안들이죠.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는 지금 검찰이 특검 이상의 한 10배 이상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할 거고 또. 그러니 남은 거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그건 특검이라도 해야지. 이건 지금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이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당에선 검경 수사를 믿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의 저는 자충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항상 보면은 못 믿겠다,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글쎄요, 당장 민주당에선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해주겠다 회유를 했다고 밝혔죠. 이른바 윤핵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수사,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탄원서 제출하면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아니라 하면 윤핵관들이 들고 일어나죠. 못 들고 못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이겠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타기 이론도 제기를 했는데요. 경찰이 김혜경 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자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 어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죠. 게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성대 배우자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이재명 의원은 정말 몰랐으니까. 민주당에선 그럼 김건희 여사는요? 즉각 반문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2년 해봤는데 제대로 된 수사. 김건희 소환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아니고 최건희, 박건희였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거 당연히 윤석열 총장 부인이기 때문에 난 소환 안 했다고 봐요. 김건희 특검법, 현재로선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선 패스트트랙 지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었으니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그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뭐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설마 하는 분위기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려면 당론 채택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특검을 지금 일부 그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철험의 의원들이 뭐 지금 중심적으로 발렸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저는 당론으로까지는 저는 그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특검법은 당 지도부와는 무관한 일이다. 일단 선을 그었는데요. 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 지도부가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뭐 가능성이 없는 게 어디겠습니까? 지금 단계가 지도부가 그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한 바는 없거든요. 일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도에서 당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이제 곧 교체가 되죠. 철험회의 주장, 당 지도부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공동 발의하신 분들 중에서 현재 당 지도부에 출마해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당 지도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당론으로 채택이 된다면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나 특검법을 국회에 상정하면은 원내 의석이 3분의 2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통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대통령.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또 돌아왔을 때 3분의 2가 돼야죠. 찬동한다면은 대통령이 받아야 되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이 실제 처리가 된다면 말 그대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듯 싶은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여사, 오늘 또 다른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에 이런 공지가 떴죠.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상세히 소개한 겁니다. 대통령의 동선인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비밀에 붙이죠. 이걸 홍보해달라니 당혹스러운 노릇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유출 경위 확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최근 대통령실은 비서실 자체 감찰에 들어갔죠. 그 이유 중 하나, 문건 유출 등 보안 문제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냉혹하고 냉정한 감찰, 꼭 필요한 곳은 빼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래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단 말이 나오는 거겠죠. 특별감찰관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조언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죠. 국민의힘에선 영부인을 조롱했다, 말꼬리를 잡을 때인가 싶기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이한 스타일, 국민들 눈엔 과연 어떻게 비칠지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치한 지 26년이 되고 많은 대통령을 거쳤어도 영부인 팬카페가 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팬카페 조금 전에 이제 일정이 노출된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지금 이제 법사위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제 속보로 좀 전달을 하고 가면요. 어제 운영이 또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 현재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고발은 돼 있습니다. 고발은 돼 있고 이제 공수처장이 이제 수사 의지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금 이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공수처가 아마 조만간 수사를 검토해서 아마 수사를 개시할지 또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왜 쳐다봐요? 네. 그냥 쳐다본 거예요? 네,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로 이제 정치인사이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제 팬카페에 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공개된 점에 대해서 오늘 홍 시장이 아주 뭐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팬카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까지 이상한 사람이 이 영부인 팬카페 회장이라고 하면서 이 정치권의 온갖 훈수까지 하더니 이제 대통령의 동선까지 미리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도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런 카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뿐 나라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해산하라는 주장입니다. 네,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일정 유출 논란에 대해서 사죄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을 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듭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당원과 현역 의원, 보좌관 등 행사 참여를 원하는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정이 아름아름 알려졌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특정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뭐 유출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속보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가 속보도 좀 챙겨보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혁신이 관련한 여러 가지 속보들이 있는데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1호 혁신안을 발표했잖아요. 공천심사권을 윤리위로 넘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당내에서는 왜 하필 공천 문제냐, 문제 제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혁신위 해체하자 이렇게 주장했었던 안철수 의원은 공천 문제도 중요하지만 혁신위가 민생 문제 먼저 다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천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먼저 어떻게 하면 이 당이 화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민생 문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논의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네, 또 당내에서는 이 공천 문제 어디까지나 차기 당대표, 차기 지도부의 권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 공천이 여야를 떠나서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논쟁거리가 적은 쉬운 안건부터 정리를 좀 하자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일부러 공천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낸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안이 공천 관련 내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소위에서 저희들이 혁신위 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서 소위에서 올라온 안 중에서 그래도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발표할 수 있는 안이 뭐 우연히도 공천과 관련된 우연으로 그 일부 권한을 윤리로 분산시키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번에는 왜 공천에 관한 것을 뭐 일부러 먼저 발표하자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혁신안의 취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그게 왜 하필 윤리위냐 이런 지적이 당내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은 공관위의 권한이 집중되면서 특정 세력이 공천을 좌우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당내 사법기구인 윤리위의 후보 자격 심사를 맡기면 공천 개입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천의 그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일부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별도의 기구로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공천에 관한 어떤 그 특정 뭐 세력이라든지 뭐 당시 그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다만 윤리위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1호 혁신안이 발표된 뒤에 윤리위가 권은희원의 징계를 개시했다 이렇게 밝혔죠. 권 의원이 당론과 달리 경찰국 신설은 위원이고 위원적 권한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인데요.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본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현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윤리위가 내부 총질 문제를 너무 의식한 듯 싶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당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내부 총질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이게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윤리위원회가 당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해당 행위로 보고 이 부분을 불이익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 거 아닌가. 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김건희 팬카페 대통령 동선 유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를 조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의혹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요. 7만 8천 원이라는 말을 두고 야당 쪽에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경 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도 막 들어왔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했어. 그거 점심 때 올릴까 어떡할까? 주말째 가서 그거 결제를 카드 갖다 하고 결제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기름 제일 없는 쪽으로.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월 언론에 제보하며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요. A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초밥과 한우 등을 음식을 사서 이제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었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둘 사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중에는 이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 수령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 자택에 가져갔다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어제 이 사건이 알려진 지 반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이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지 14일 만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다른 사건 유형을 지시 나와주세요. 저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가족이 먹는 겁니까?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사는 5시간 만에 끝나는데요. 이번 경찰 조사를 둘러싼 쟁점, 제가 임의로 크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쟁점, 몰랐다 대 알았다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그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등 기존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하 직원이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을 뿐 자신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이 경찰 출석에 앞서서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 조사까지 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용 여부를 몰랐으니 사용을 지시했을 리는 더더욱 없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법카 유용 의혹은 부하 직원의 이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앞에서 뵀으면 X였어. 우리 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네, 생각 못했어요, 제가. 계속 듣고 있었네요.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앞서 김 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 2월에도 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비슷한 입장을 전했던 바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의원이나 김 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죠. 둘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니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재명 의원과 그 사모인 김혜경 여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드렸죠. 실제로는 그것은 이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로 카드 사용 그런 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기소될 가능성도 없고. 다만 경찰은 이 법인카드 유용 과정이 김 씨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김 씨에게 이 특정 시기에 이뤄진 일부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캐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다음 쟁점은 5억 5천만 원 대 7만 8천 원인데요. 경찰은 앞서 김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알려진 일명 이 김혜경 맛집을 압수수색했죠. 중식당, 일식집 등 일반 음식점 129곳인데요. 실제로 여기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단말기 기록과 매출 장부 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총무과 등 관련 부서 10여 곳과 이 배 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를 국고손실 공범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한 손실액을 총 5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심 금액과 이 관용 차량 렌트 비용, 이 의원 부부 의전을 담당했던 배 씨의 급여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배 씨가 이 국가 사무가 아니라 오로지 이 의원 부부의 사적 업무만 봤다면 이 배 씨의 급여 역시 국고 손실에 해당된다는 논리입니다. 경찰은 우선 김혜경 씨 최측근 배 씨가 이 공무원이 된 과정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으로 월급을 경기도청에서 받았는데 실제로는 김혜경 씨 사적인 일만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럴 경우 배 씨가 받아간 월급 전체가 이 국고 손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의원 부부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상 지급된 배 씨의 월급까지 횡령 금액에 포함해 의혹을 부풀렸다고 반박했는데요.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도 어제 이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때죠. 지난해 8월 초 김혜경 씨는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이때 3명의 식사 비용 7만 8천 원을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김 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이 부분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 이후 이 건에 대해서도 김 씨가 이제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배 씨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해당 의혹을 이 7만 8천 원 사건으로 명명한 것을 두고도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는데요. 이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입니다. 30인분 샌드위치 구입, 카드 바꿔치기 결제, 한우 카드깡 의혹 등을 열거하면서 이 7만 8천 원은 의혹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의원이 의혹 축소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7만 8천 원 사건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많은 의혹들을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일제히 네이밍하고 고작 7만 8천 원 갖고라는 논리를 유포시킨다. 아직 수사를 해야 하니까 예단 없이 그냥 지켜보려고 했는데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네이밍이 좀 기가 막혀서 한마디 남긴다. 자, 마지막 쟁점은 정치 탄압 대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 친명계는 이번 경찰 조사를 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이 의원의 호위 무사로 나섰는데요. 전당대회를 5일을 앞두고 야당 당대표 후보의 가족을 소환하는 검사 정권의 야욕에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 출범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의원을 향한 정권의 탄압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친명은 아니지만 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카 사건은 이제 뻥카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1g짜리를 1톤짜리로 계속 강조해 오고 공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체가 기형화된 겁니다. 반면 비명계는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비명 표심을 결집 중인 당대표 후보죠. 박용진 의원은 이번 조사를 가볍게 넘기기만은 어렵다고 보는 눈치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여러 사법적인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에 붙여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이재명 의원 부부의 포커스를 맞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쟁점을 풀어드렸는데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얽혀 있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경찰은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고 가정회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5억 5천만 원 대 7만 8천 원. 법하냐 뻥하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지금 달력을 보니까 9월 9일이면 추석 연휴 기간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앞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속보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속보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신채거. 김혜경 씨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통하잖아요. 앞서 잠깐 그 발언도 저희가 육성으로 들어봤는데 그 배모 씨가 이제 구속기로에 섰고 조금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죠? 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이 조금 전에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이었던 배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이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경찰은 이미 검찰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법적인 용어라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네. 이제 검찰이 이제 청구를 할 그럴 예정이라는 건데, 자, 사전 구속 영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선택하게 되면 법원에 나와서 직접 아마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관련된 속보도 저희가 내일 추가로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에서 또 다른 속보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당원 80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비대위가 추진했던 당원 80조 또는 이제 다른 또 당원 개정안이 오늘 오후에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관련된 속보가 좀 나왔는데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최종 부결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중앙위 변재일 의장은 당원제 80조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원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 47.35%로 과반 정수수를 넘지 못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서 투표율은 75.97%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이 당원 개정안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또 이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개정안을 두고 당내 비명계에서는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반발을 해왔고요. 결국 두 개정안 모두 부결이 된 겁니다. 네, 비명계의 반발이 이제 중앙위 투표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또 친명계의 반발이 앞으로 커질 것을 또 예고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녁에 긴급 비대위원회가 열릴 거라는 그런 뉴스도 아까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속보가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내일 민주당이 또 의총을 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관련된 속보도 저희가 내일 좀 챙겨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등의 용어를 바꾸기로 한 강령 개정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란 용어를 이 포용 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은 이 실거주 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은 이 찬성률이 80%를 넘으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의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과 이 부의장의 이용선 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도 이 찬성률 90%를 넘기면서 통과됐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를 저희가 정했는데요. 어제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또 입장을 밝혔잖아요.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내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과 경기도민에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이 법카로 식사 비용 낸 걸 김혜경 씨가 몰랐다면 바보고 알고도 몰랐다는 거면 뻔뻔한 거짓말쟁이라고 나를 세웠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이 부인에게 미안해할 게 아니라 배우자 식대까지 경기도 법카로 결제한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미안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또 모든 걸 배모 사무관에게 뒤집어 씌우고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다는 변명을 보니 온갖 의혹을 아랫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몰랐다며 부인하는 이재명 의원과 판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부창부수다. 부부는 닮아간다더니 이처럼 금슬 좋은 부부가 없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 측은 법카 유용 의혹을 7만 8천 원 사건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점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박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이밍을 이제 7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김혜경 씨가 지난해 8월 초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한 점심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만 잘못을 인정한 셈인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마치 작은 잘못으로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는 식의 장발장 코스프레다 지적을 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 모든 혐의를 7만 8천 원으로 퉁친 것은 국어적 범죄이자 전형적인 언어 교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자택 주변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 산후비와 샌드위치깡, 한우깡, 소고기 배달, 12만 원 결제 한도, 사건 창구인의 극단적 선택 등 여러 의혹을 나열하면서 이재명 의원이 김 씨가 법인카드 이용을 몰랐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요. 이 의원은 해괴한 조언을 만들어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무겁다면서 당대표 방탄조끼를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거죠? 네, 공소시효 만료가 한 보름 정도 남기고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를 의뢰한 쌍방울 내부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을 조사했고요. 현재 쌍방울의 자금 흐름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 확인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이 의원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냈는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검찰은 최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 쌍방울 그룹 김모 전 회장과 양모 회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는데요. 경찰청을 통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적색 수배가 내려지게 되면 해당 피의자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 관련 정보가 인터폴 치안 당국에 공유가 되고요.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 등록이 됩니다. 검찰은 외교부에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억 5천만 원 대 7만 8천 원.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 진실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법사위는 누가 챙길래요? 박마커? 류 실장. 네, 박마커가. 언제나 류 실장.